그간에 저희가 나름 연구한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과 그리고 치료 원리 또 사례까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연 치유는 이제 원인 치료입니다. 현대의학적 치료는 대증요법을 위주로 합니다. 정상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주로 자가면역 질환도 다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면 원인을 잘 알고 이 원인을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은 이제 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자기 몸을 공격을 해서 생기는 질환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몸에 공격을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장기나 조직을 다 걸쳐서 나타날 수 있고요. 이제 주로 많이 나타나는 곳은 갑상선, 췌장, 부신과 같은 내분비 기관에 많이 나타나고요. 그 외에 적혈구, 결체 조직인 피부, 근육, 관절 이런 쪽에 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부위별로 이렇게 질환의 병명을 이제 붙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종류는 거의 100여 가지에 이릅니다. 그리고 분류를 해보면 이제 전신형으로 나타나는 게 있고 또 부분적으로 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전신형은 주로 루푸스고요. 루푸스도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나타나다가 전신을 공격을 하죠. 또 주요 장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대단히 또 예후가 좋지 않은 또 질환이기도 합니다. 또 특정 장기를 또 주로 침범을 하는데 앞에서 소개한 대로 갑상선 질환은 대부분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도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췌장을 공격해서 이런 경우는 보통 1형이죠. 인슐린 의존증으로 나타나는 당뇨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적으로 침범하는 류마티스는 주로 이제 관절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또 여러 장기를 또 침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은 이제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원인을 그대로 제가 옮겨봤습니다.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건강을 자극하는 생활 습관, 남녀노소의 발병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호르몬의 영향도 있다.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후에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트레스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원인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확한 원인은 면역 저하와 균형의 상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면역 시스템에 혼란이 생겨서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질환이죠. 그러니까 이게 면역 세포들이 원래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세포들인데 얘가 자기 몸을 공격하니까 이게 완전히 혼란에 빠진 거죠. 그리고 당연히 또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면역 저하와 균형의 상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 시스템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면역 시스템은 이제 아시다시피 면역을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얘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앞 단계에서 호르몬 시스템, 자율신경 시스템까지 다 혼란이 생기고 고장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이게 면역 시스템에 혼란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조절되지 않고 호르몬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면역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가장 1차적인 원인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계에 영향을 받고요. 교감신경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호르몬에 또 혼란이 오게 되고 그 결과로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면역이 떨어지고 균형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학문이 정신신경면역학 이렇게 학문으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암의 주된 원인도 스트레스로 보거든요. 똑같은 경로로 인해서 암이 생깁니다. 면역이 떨어지면서 암세포가
생기고 또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호르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 보시면 이게 우리가 호르몬 시스템의 체계는 중추 호르몬 신경계인 중추 호르몬계인 시상하부와 내하수체가 있습니다. 이 두 곳은 이제 뇌에 있고요. 그래서 뇌에서 조절하는 중추 호르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부 호르몬 시스템으로 뇌 분비 기관이죠. 예, 갑상선, 췌장, 난소 뭐 이런 것들이 유방 뭐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호르몬 시스템에 문제가 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두개골 변형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뭐 제가 암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 최근에 암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버스트 트라우마나 뭐 두개골이 변형이 오는 원인은 주로 엄마 배 속에서 변형이 생기고 산도를 통해서 놓으면서 또 변형이 오는 거죠. 또 뭐 당연히 또 어린 시절에 다쳤거나 외상을 입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두개골 변형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가 또 호르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또 원인이 되고요. 또 노폐물 독소가 쌓이는 것도 원인이 됩니다. 이것이 순환장애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또 원인이 되고요. 주된 호르몬의 원료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성호르몬의 원료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이런 영양 불균형에 의해서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면 또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각각 뒤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네 가지가 주된 원인으로 밝혀낸 겁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뇌를 우리가 이렇게 좌뇌 우뇌가 있고 가운데 반으로 잘라 보면 가운데 부위에 이 단면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영어로 하이포탈라무스라 그럽니다. 예. 이것이 이제 시상하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추이트리 글랜드가 뇌하수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들이 이제 중추 호르몬 작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쪽에 기능에 문제가 오면 밑에 하부 호르몬 내분비 기관에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개골 변형이 원인으로 되는 것은 주로 이 뒤에 다음을 그림을 보시면 이 뇌하수체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입천장 바로 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개골 변형이 이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보통 입천장이 많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변형이 오면 그쪽에 순환장애가 생기고 기능장애가 또 동시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데가 특기안장이라는 곳이고요. 예. 특기안장 밑에가 이제 나비굴 저평동 또 입천장 바로 위쪽입니다. 다음 세 번째 원인은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예, 이 말은 우리말로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장점막염이 생겨서 면역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장점막염이 생기는 원인은 또 네 가지가 주된 원인입니다. 스트레스, 약물, 알코올, 인스턴트 식품.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약물 중에서도 항암제, 항생제 이런 것들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장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장은 이런 모양으로 장은 다 이렇게 육모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면적을 넓혀서 흡수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육모가 나 있죠. 근데 이 세포와 세포 간극 사이가 타이트 정션으로 밀집 이렇게 아주 치밀한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된 영양소 물질들이 이곳에서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근데 장에는 흡수되는 영양소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원래 장으로 들어오지 흡수되지 않아야 될 물질들, 고분자 물질이라든지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마구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바로 혈관이죠. 그러니까 혈액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장이 망가져서
혈액이 탁해지고 여러 가지 노폐물 독소가 또 온몸에 쌓이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게 장에 면역세포의 70-80%가 존재합니다. 페이어스 패치로 하는 곳에 면역세포 70-80%가 존재하는데 당연히 장이 망가지니까 장세포가 망가지니까 면역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면역 저하가 되는 기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자분들의 거의 100%가 다 장누수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변 상태가 좋지 않죠. 물음변을 보거나 설사를 자주 하거나 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스도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면역 밸런스 문제입니다. 이 면역 밸런스는 또 뭐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잘못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몸의 면역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습니다. 킬러 T 세포라는 게 있고 이것을 돕는 헬퍼 T 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퍼 T 세포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이걸 이제 자기 몸을 스스로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제 이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내 몸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이게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T 세포가 있고 이것을 촉진하는 T 세포가 있습니다. 이것도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균형이 또 깨져서 또 내 몸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면역 밸런스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혼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원인이 주된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주로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바로 스테로이드 제제와 면역 억제제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물론 이제 초기에는 이제 뭐 상당히 또 이렇게 효과를 보기도 하지만 뭐 대증요법밖에 되지는 않고 또 오히려 또 근본적인 치료 기회를 놓치고 악화되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심각한 부작용이 따릅니다. 스테로이드부터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항염증 호르몬입니다.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 콜티손, 히드로콜티손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주 강력한 면역 억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통 작용도 하고 항염증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대증요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을 억제하고 이게 공격하는 애들의 면역을 이게 죽여버리니까 이제 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크론스병,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자가 면역 질환에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부신도 이제 우리가 중요한 호르몬 시스템 축이거든요. 면역의 축이기도 하고요. 부신의 작용을 이렇게 완전히 감소시키고 오랫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 완전히 위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신에서 이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기능을 완전히 위축시켜버리니까 분비량이 감소가 됩니다. 나중에는 오랫동안 사용하면 아예 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도 제가 여러 명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체계를 보면 이제 이 축이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 이런 축으로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호르몬 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축 자체를 억제시켜 버립니다. 스테로이드가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를 전혀 만들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약을 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이 스테로이드는 이제 또 문제가 완전히 혈류 장애를 일으킵니다. 이 스테로이드가 소염작용을 하는 것은 혈액의 흐름을 완전히 멈추게 하고 이렇게 작용을 하거든요. 약효를 발휘하게 됩니다. 혈액 순환 개선, 순환 장애를 완전히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또 면역을 억제하기 때문에 면역 저하에 의한 여러 가지 우리 몸의 문제점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 외 부작용도 뭐 대단히 많습니다. 일단은 이제 소화기 계통의 염증입니다. 식도염, 위염, 위궤양, 장전망염. 그 다음에 이제 이 골다공증이 또 흔히 생기는데
이 골대사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특히 위장관으로부터 칼슘 흡수가 억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염이 증가하죠. 당연히 면역이 떨어지니까 여러 바이러스, 박테리아, 진균이 또 활동을 하게 되어서 기해 감염이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사에도 이상이 생겨서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많이 생깁니다. 예, 특히 또 얼굴이 이제 보름달 같이 된다고 해서 문페이스라고 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요. 목 뒤나 복부 쪽에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전해질 이상으로 저칼륨 혈증, 수변 주류염, 부종, 고혈압 이런 부작용이 또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억제제로 이제 두 종류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이클로스포린과 메토트릭세이트라는 면역 억제제로 사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사이클로스포린은 원래는 이제 장기 이식 환자에게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면역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줘야 이제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평생 또 면역 억제제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T세포 정식을 차단을 하는데, 이게 건선이나 아토피베제시, 루푸스 이런 데 사용을 해서 효과를 본 거죠. 그래서 많이들 사용을 해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치료 효과는 아주 신속하고 강력하게 처음에는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부작용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신장 독성이 생기는데, 이 신장에 이제 장기간 투여를 하게 되면 비가역적인 손상이 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와서 신장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 효소 상승, 요소 산성 뭐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요. 그 외 위장장애, 백혈구 감소, 피부 반점, 여드름, 탈모, 잇몸 출혈 등의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요즘 흔히들 많이 쓰는 메토트릭세이트입니다. 네. 주로 류마티스의 강부미약에 사용을 하는데, 이 약물은 주로 이제 항암제입니다. 백혈병에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림프구 활성을 억제합니다. 예. 뭐 당연히 이제 항암제로 사용을 하니까 뭐 항암제 사용할 때 쓰는 그런 부작용이 다 나타납니다. 오심, 구토, 식욕 부진, 탈모, 골수 기능 저하로 인한 빈혈, 백혈구 감소, 폐질환으로 폐렴, 폐결핵, 폐섬유화증, 난소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생리불순이 나타나고요. 뭐 당연히 또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가 면역 질환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이 혼란이 생기고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병인데, 오히려 면역을 더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한단 말이죠. 면역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죠. 그래서 내 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니까 당장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은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원인이 앞에서 제가 밝혔듯이 면역 저하, 면역의 혼란이다. 그래서 우리는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약물을 사용해서는 곤란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오히려 면역을 개선하고 균형을 맞춰주는 게 올바른 치료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치유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런 이제 뭐 다 오시는 분들이 다 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뭐 한두 종류가 아닙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자가 면역 질환이 오면 한두 가지의 이렇게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한 보따리씩 먹습니다. 뭐 진통제, 고혈압약, 당뇨약 뭐 굉장히 많이들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약물 용량을 이제 한두 달 사이 약물을 줄여서 중단하도록 합니다. 특히 스테로이드제는 뭐 많이 드시는 분은 24알, 한 번에 24알씩 이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차츰 줄여 나가서, 이제 뭐 빠른 분은 한 달, 늦은 분은 2달, 오래 드신 분은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서서히 줄여 나가고요. 오래 드시지 않은 분은 또 빠른 속도로 또 줄여 나갑니다. 면역 억제제는 바로 중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자연치유법은 해독 재생요법입니다. 제 사이트에서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성질환, 면역계 질환, 난치병, 모든 만성질환, 퇴행성질환, 중증질환에 다 이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방법은 원인 치료입니다. 한마디로 앞에서 4가지 원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인을 이제 다 치료를 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3대 요법은 저희가 명상과 호흡법, 이완요법을 사용을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소개드릴 시간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웃음 치료, 운동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이제 호르몬 시스템을 재생하는 겁니다. 호르몬 시스템은 이제 앞에서 이제 뭐 두개골 변형, 스트레스, 노폐물 독소, 영양 불균형이 원인이라 그랬죠. 이걸 다 개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도수 치료를 이제 두개골 변형이 온 경우는 도수 치료로 두개골 변형을 치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사용을 하는데 수정파동요법, 요가, 기술연, 절운동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호르몬 시스템 치료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단순하게 이야기는 어려운데 그 원리를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이거는 도수 치료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수기요법의 일종인데 전골의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많이들 합니다. 유럽에는 전골의사가 따로 있습니다. DO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정식적인 자격증이 없습니다. 다 유럽에서 배워오는 거죠. 근데 이 치료법도 사실은 동양적인 치료법입니다. 동양에서 다 건너간 치료법인데, 이게 손으로 머리를 만지고 있죠. 근데 이게 골화되어 있는, 딱딱하게 굳어 있는 뼈인 이게 두개골이 어떻게, 이제, 변형이 바로 잡히는가. 굉장히 의문스러울 겁니다. 근데 얘가 바로 잡힙니다. 제가 직접 또 경험을 해봤고, 저도 조금 배워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경 치료를 하고 뇌 치료를 합니다. 뇌에 어떤 부위에 문제가 있는 것도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게 손처럼 아주 정교한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컴퓨터도 따라가지 못한, 이것도 물론 컴퓨터로 만들어내겠지만 이게 손으로 다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뇌에 정확하게 어떤 부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찾아냅니다. 모든 부위에 이게 정상적인 이게 진동이 있고 운동을 하거든요. 그 운동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정파동요법, 수정힐링입니다. 제가 지금 이상한 도구를 이렇게 두들기고 있는데 이게 수정으로 만든 볼입니다. 이 수정파동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소리 파동이죠. 이 소리 파동이 지금 누워있는 분이 머리에, 가슴에, 하단전에 이렇게 수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수정 파동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정 명상입니다. 머리 위에 큰 수정공이 이렇게 있고요. 밑에도 수정판이 있습니다. 특히 이 방법은 뇌를 자극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뇌의 호르몬 시스템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이해를 하시려면 이제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통하는 통로인 차크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유르베다에 나와 있는 인도의 민족 경전이죠. 인도에서는 7개의 차크라를 이야기합니다. 밑에서부터 1, 2, 3, 4, 5, 6, 7. 발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차크라에는 내분비선이 있고요. 이 에너지 중추입니다.
빛이 통하는 통로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대로 들어옵니다. 밑에서부터 빨주노초 반환보 이렇게 빛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마다 다 호르몬 기관들이 다 있거든요. 1차크라는 우리가 회원부입니다. 생식기가 있는 자리죠. 여기는 이제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2차크라는 방광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크라는 여기 복부 부위인데 태양신경총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췌장간이 있고요. 인슐린이 분비되죠. 4차크라는 가슴입니다. 여기는 흉선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5차크라는 목, 갑상선, 부가삼성 호르몬. 6차크라는 이마, 여기는 송가채, 멜라토닌, 수면 유도 호르몬입니다. 7차크라는 백회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뇌하수체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한 호르몬 기관들이 여기에 다 존재를 하죠. 그래서 여기를 자극하면 호르몬 시스템이 자극이 되고 기능이 개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누수 증후군을 치료를 합니다. 장누수 증후군은 비피더스 발효식품을 이용을 하고요. 이 비피더스가 이제 동물성 유산균입니다. 그 얘가 이제 장에 있는 나쁜 세균들을 다 이게 다 박멸을 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개선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초선 올리고당이 또 이제 장 염증을 개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초유 성분이 또 장의 또 영양요법으로 장 점막염을 개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물질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면역요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면역 자체를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제 면역에 문제가 생긴 것은 먼저 자율신경 호르몬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밸런스 맞춰주고 호르몬 밸런스 맞춰주고 이게 선행이 되어야 호르몬 시스템이 바로 잡힙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고 또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 외 방법들입니다. 자연생활, 자연식, 영양요법, 규칙적인 생활, 운동, 명상, 스트레스 조절 이런 것들이 면역 균형을 맞추고 면역을 올리는 방법들입니다. 다 자율신경 호르몬 시스템, 면역 시스템을 잡는 방법들이 여기에 다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면역 정강요법을 합니다. 이게 면역요법, 보통 면역요법, 면역치료라고 하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식품이나 천연물을 이용을 하는 거죠. 오늘 중앙일보에 보니까 저기 세계 1위 제약기업이 스위스 로슈입니다. 로슈. 그 회장이 그 인터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자기가 개발 중인 앞으로 세계적인 약품은 이제 항암제가 아니라 면역 치료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다국적 제약 기업들이 다 이제는 면역 치료제 개발에 다들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당연히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맞춤형 면역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맞춤형으로 하냐면 이제 이 면역 검사를 먼저 합니다. 면역 세포 능력 검사라는 걸 하는데 이것은 이제 체열을 해서 그 혈액에서 림프구를 이렇게 따로 빼냅니다. 림프구가 이게 이제 면역 세포죠. 이 면역 세포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 활성화되어 있는지가 곧 면역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검사하냐면 암세포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이제 이 림프구를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림프구가 암세포를 파괴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암세포에 미리 표식 물질을 넣어둡니다. 많이 파괴하면 이 표식 물질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면역이 수치로 딱 나옵니다. 나의 면역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또 식소제를 림프구에 첨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소제를 림프구를 첨가하면
이게 이제 림프구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뭐 별로 활성화되지 않기도 하고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식소제가 림프구가 많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암세포가 더 많이 파괴되겠죠. 그러니까 면역을 높이는 식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체질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체질은 우리가 한의원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대충 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나오죠. 혈액으로. 예. 그래서 이제 맞춤형 면역요법이 되는 겁니다. 어떤 물질, 어떤 식품이 나의 면역을 높이는 내 몸의 이 림프구를 활성화시키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나옵니다. 이 빨간 선이 이제 본인의 면역입니다. 정상인은 면역 수치가 3000에서 4000 정도 사이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중증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 수치가 2000 이상 되는 분이 거의 드뭅니다. 예.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자분들도 대부분 암 환자 이상으로 면역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의 면역이 2000보다 조금 더 밑에죠. 이게 이제 기본 면역력이 이분의 면역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 식품을 첨가해서 면역이 얼마나 올라가고 떨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 이분은 현미, 흑미, 백태를 먹었을 때 면역이 올라가는데 옥수수, 수수, 쥐눈이 콩을 먹었을 때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이분은 현미를 먹었을 때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현미가 맞지 않죠. 예. 현미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콩이 무조건 또 좋은 건 아닙니다. 약콩이라고 해서 많이들 드시는데 이분은 또 쥐눈이콩, 약콩이 면역을 많이 올리는 식품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맞춤형 식이요법, 면역요법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체질에 맞는 식품이 뭔가를 알고 먹을 수 있는 거죠. 100여 종의 식품을 가지고 다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자연의원에서 사용하는 면역 정각 물질입니다. 황칠, 후코이단, 버섯다당제, 산삼, 개똥수곶, 송화분, CNR 트랜스퍼 팩터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중에 이제 어떤 게 면역을 높이는지 보는 겁니다. 1등이 CNR인데 이게 이제 제가 만든 식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이제 팔리는 면역 정강 식품이 트랜스퍼 팩터입니다. 미국 의사가 만든 식품인데 소초유와 계란, 난황에서 추출한 물질입니다. 근데 이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분은 2등은 송화분과 버섯 다당체입니다. 그래서 보통 2가지 정도를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2달 간격으로 면역 검사를 합니다. 이분은 처음 면역은 1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면역 정강 식품이 CNR을 먹고 나서 1624까지 올랐습니다. 40일 만에 62%의 면역이 개선이 된 거죠. 2달 간격으로 계속 검사를 합니다. 7개월째는 2250까지 올랐습니다. 이분은 이제 대장암 3기 C로 수술 항암을 하고 왔기 때문에 면역이 1000까지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제가 당신은 이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덕보다 실이 많다. 그래서 면역을 항암 치료를 중단하게 하고 이제 해독 재생요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역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 2년째 재발 전이 없이 아주 건강하게 뭐 정상적인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거의 뭐 3000까지 아마 면역이 올랐을 겁니다. 이건 이제 7개월째까지만 검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한 5분의 사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뭐 가장 흔한 또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38세 여자분입니다. 97년부터, 진단을 받아서 손이 붓기 시작했고, 숟가락질도 못할 정도였고, 뭐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뭐 옆에 사람이 살짝 손만 씻혀도 너무 아파서 우느라 잠을 자지 못했다. 그래서 뭐 아무도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설거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어린 20대 초반부터 굉장히 이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게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20년 가까이 20년 넘어 됐죠, 그죠? 20년까지는 안 됐구나.
18년 정도 되었구나. 10몇 년을 스테로이드제와 진통제에 의존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자연 치유로 해독 재생요법으로 단 석 달 만에 호전이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그 경주에서 하는 15박 16일 해독 재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치유법을 배웠고요. 통증은 거의 한 달 만에 완화가 되어서 스테로이드제나 진통제는 이번에 한 달 만에 중단을 했고요. 따라서 위염, 식도염, 장전막염은 한 달 만에 개선이 되었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석 달 만에 호전이 되어서 이제 취직까지 해서 일을 하게 된 분입니다. 그 뒤에도 제가 몇 차례 또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아주 건강하게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진통제 일절 먹지 않고, 지금 다녀간 지가 2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런 방법으로 다 관리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식습관, 생활습관 바로 잡았고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모든 만성질환은 다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 바로 잡지 않고서는 절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완화하죠. 명상하고, 호르몬 시스템을 재생하기 위해서 도수치료, 수정파동요법, 기술연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수치료, 수정파동요법은 이제 좀 치료 개념이 있는데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요가, 절운동, 기체조 이런 겁니다. 이게 또 이게 우리 이쪽을 자극하고 열어주는 치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누수증후군 비피투스 발효식품으로 치료했고, 시에나를 몇 달 동안 복용을 했습니다. 아토피도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이분은 림프종 암 환자인데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30년 이상 되었고 38세 남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제 당연히 면역이 떨어지니까 아토피가 굉장히 악화된 겁니다. 전신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아무리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아서 저한테 와서 이제 이분은 이제 암 치료도 해야 되고 아토피도 치료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먼저 이분의 이렇게 사진을 보면 엄청나게 심하죠. 얼굴과 몸통에 보면 이 몸 전체가 다 염증이 생겨서 진물이 흐르고 이게 태선화가 되어 있고 딱딱하게 굳어 있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2014년 11월 사진이고요. 아토피도 해독 재생요법 똑같이 합니다. 자연생활, 자연식, 소식, 특히 이제 먹는 먹거리들이 이렇게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저희가 심한 분들은 중단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특히 소화기능이 좋지 않아서 이게 소화기능이 좋지 않으면 또 이게 먹은 것들이 다 노폐물 독소로 쌓이거든요. 그래서 소화기능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췌장효소를 먹도록 했고 도수치료로 또 소화기 기능을 개선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또 완화했고요. 이분은 처음에는 이렇게 집단생활을 못해요. 자기 몸 상태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밥도 이렇게 들고 가서 집 방에서 먹고 이랬는데 이제 많이 좋아져서 이제 한 달 뒤에는 나와서 밥을 먹고 같이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독 면역식품의 시에나를 계속 복용을 했고 아미노산 영양요법을 했고요. 또 이제 면역을 높인 거죠. 그래서 한 달 후에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되었고, 두 달 후에는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천식 사례입니다. 천식도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죠. 이분은 10년 전에 발병해서 호흡곤란으로 잠도 자기 어려운 정도로 아토피, 비염, 천식이 3종 세트로 옵니다.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했지만 부종이나 체중 증가로 복용을 중단했고요. 이분은 한의학 박사신데 한의학도 별 효과를 보지 못했고 해독 재생요법으로 저희 아카데미 참여했고 앞에서 소개한 그런 치료법을 다 했습니다. 저희는 폐 쪽은 또 폐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석 달 동안에 엄청나게 가래를 뱉어냅니다. 근데 석 달 뒤에는
산에도 잘 다니는 정도로 호흡곤란이 좋아졌고요. 예, 폐청소에서 가래 노폐물 배출을 하고 항염, 항산화 치료, 혈관 청소, 과산화 지질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지금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이 혈관 청소가 되고 혈관에 쌓여 있는 과산화 지질이 분해가 되면 산소 공급이 잘 됩니다. 예, 세포가 재생이 잘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증강 요법, 세능장 증후군 치료, 뭐 이게 가장 기본으로 해서 좋아진 거죠. 쇼그렌 증후군. 이거는 이제 외분비샘을 공격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로 구갈, 안구 건조가 주된 증상입니다. 이분은 근데 뭐 오시는 분들 보면 한 가지 자가 면역 질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다 서너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염증이 뭐 거의 종합병원 수준입니다. 7, 8군데가 염증이 다 와 있습니다. 머리부터 거의 발끝까지 다 와 있고, 염증이 와 있고, 뭐 류마티스 증상 당연히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분도 이제 스테로이드제와 항말라리아제까지 처방을 받아서 오랫동안 치료를 해도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이 마지막 수단으로 항말라리아제까지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호전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어서 저한테 오신 분인데, 뭐 약물 치료 이후에 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 거죠. 식도에 염증이 생기고, 식도가 좁아져 가지고 이게 식사를 제대로 못 해요. 다한증이 생기고, 저혈압이 생기고, 소화장애 설사, 체중 감소, 기력 저하, 백혈구 감소, 빈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종합병원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해독재생요법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 뭐 기본적인 치료를 했고, 한 달 한 보름 정도 입원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증상이 대부분 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이분이 빈혈이 8.2였는데 혈색소가 11까지 좋아지고, 혈압이 70에 40밖에 안 되면 110에 70으로 정상화되고, 이분이 이렇게 몸이 많이, 대부분 또 자가면역 질환자들, 대사질환자들은 몸이 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 폐하를 측정하면 원래 정상 폐하가 7.4잖아요. 이분은 6도 안 나옵니다. 5.8까지 떨어져 있었는데 6.2로 개선이 되셨고, 그 다음에 사고체 신염, 섬유근 육통. 이분은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오늘 10월 15일까지 저희 자연치유 아카데미에 참여하신 우리 정은숙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은숙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가 안 좋아서 오시게 되셨죠? 저는 이제 오랫동안 통증을 앓고 자가면역 질환으로 여러 가지 병이 있었어요. 뭐 혈액순환 장애부터 고지혈증, 갑상선 이관회복,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고체 신염, 콩팥까지 이렇게 다 망가져서 엄청 힘들었었죠. 병원 치료도 하고 약도 먹었는데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병원 약이 저한테는 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먹고 부작용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으니까. 그 지금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힘들었던 게 이제 섬유근 육통으로 오랫동안 많이 힘드셨고, 또 이제 최근에 몇 달 전부터 사고체 신염까지 생겨서 그래서 이제 저희 아카데미에 참여를 하게 되셨는데, 그 전에 어떻게 치료를 하시고 또 여기도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떠신지요? 사실은 그 전에는요 거의 병원 약에 의존하고 제가 활동을 거의 못했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처럼 이렇게 햇빛 같은 거 보면서 운동할 시간도 없었고, 그럴 체력도 안 돼서 아예 나갈 생각도 못했죠. 그냥 주는 약이나 먹고 그냥 뭐 사우나 다니고 뭐 운동 센터 끊어놓는 그것도 자신이 안 한 날이 더 많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사고체 신염이 많이 망가지면서 두려움이 왔어요. 근데 그 약에 대한 공포심이 또 더 생기니까 그거를 이제 부작용 검색하다가
병원 알게 되고 또 그래서 이제 해운대 센터로 찾아가서 뵙게 되고 거기서 이제 확신이 아 이건 내가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예. 뭐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이제 약물에만 의존해 오다가 뭐 위궤양이나 뭐 지정이야 혈압이나 뭐. 오히려 더 이제 부작용이 생기고 또 이제 신장까지 사고체까지 이제 망가지면서 사고체 신경까지 오게 됐다 그죠?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때 처음 올 때가 이제 뭐 단백뇨가 4개나 나오고 혈뇨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스테로이드 복용하면서 오히려 뭐 얼굴 쪽에 부종도 굉장히 심했고 손발이 뭐 거의 부어서 움직이지 않아요. 혈압도 많이 올라갔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15박 16일 프로그램 마치고 지금 많이 뭐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뭐 그게 완전 미인이 되셨는데 그동안 변화나 이런 것들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첫째는요. 가장 힘들었던 건 순환기분이 제일 먼저 특히 여기서 좀 집에서부터 그 약을 먹었으니까 먹는 첫날부터 저한테는 반응이 왔었고 그게 이제 여기 오면서 꾸준히 먹고 여기 프로그램대로도 운동하고 하면서 몸이 부드러워졌다는 거. 그 압력 같은 게 좀 빠진 느낌? 손발이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지고 등 부분도 순환이 좀 잘 되고 이래서 머리, 목 뒤에 이거 터질 것 같은 거 그런 거를 나를 가장 평생 괴롭히던 그런 통증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됐고 그 검사 결과도 많이 이제 좋아졌다 가니까 훨씬 저한테 또 힘이 되고 기분이 좋죠. 근데 그 결과가 이제 약을 끊고 진짜 약을 버리고 좋아진 결과죠. 한순간에 보내버렸어요. 그 시에날 만나면서. 그렇죠. 그 실제로 이제 여기 15, 16일 동안에 와가지고 자연식으로 식습관도 바꾸고 햇빛 보면서 산행 산책도 하고 많은 운동도 하고 또 이제 물론 이제 식품도 복용했지만 또 우울증도 있었죠. 우울증 때문에 또 수면제도 늘 달고 있었고 뭐 그런 약도 거의 뭐 다 졸업을 했고 그냥 한 방에 그거는 그냥 그랬어요. 그다음에 혈압약도 좀 먹고 있었는데 혈압약도 졸업하고도 혈압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스테로이드 다 끊고 지금 이제 특히 지금 안 좋았던 신장이 이제 뭐 혈액 검사 결과가 뭐 이 단백뇨가 뭐 거의 안 오는 상태까지로 보존이 되었어요. 그게 제일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 연숙님이 정말 보름 동안에 약을 부리고 몸을 바꾼 결과가 이렇게 본인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 그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몸이 이렇게 좋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선생님 만난 거죠. 첫째는 그리고 이제 제가 처방받은 약들 여기서 주는 그거랑 또 여기 프로그램 운동하고 뭐 제대로 된 거 먹고 이런 모든 것들에 이제 결과가 제 검사 결과로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름 동안 우리가 생활 습관, 식습관 바꾸고 스트레스 완화하고 그 정도만 해도 이렇게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관리만 잘하시면 뭐든지 우리가 병을 극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밝게 살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은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 연숙님 앞으로도 꾸준하게 또 집에 가서도 자기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해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뭐 이렇게 사고체 신장, 섬유 근육통이 와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많이 개선이 되셨습니다. 뭐 통증 부종이 많이 뭐 이렇게 보름 전후의 결과입니다. 많이 완화가 되었고 혈압약 중단하고도 혈압이 다 정상이고 혈뇨 단백뇨가 플러스 1, 플러스 4가 나온 게 뭐 거의 플러스 1,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그다음에 신장 기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비유엔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 높았던 것들이 다 정상화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뭐 이후에 또 관리를 잘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루푸스 사고체 신염도 가장 최근에 다녀가신 분입니다. 지난달에 입원하셨던 분입니다. 그 앞에 분은 작년에 다녀가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올 1월 달에 사고체 신염 진단받고 다리 부종, 단백뇨 심했고, 이분은 또 2010년부터 루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 오래되신 분들 보면 뭐 보통 한 서너 가지씩 이렇게 병명을 자가 면역 질환 종류를 달고 있습니다. 그 스테로이드제를 이분도 하루에 24알이나 먹는 정도로 아주 심하게 아주 먹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부민 수치가 2.0밖에 안 됐습니다. 원래 정상이 4.0 이상 되어야 되는데 단백뇨가 심하게 나오니까 완전히 영양실조 상태인 거죠. 그 뭐 제대로 걷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하는, 기력이 저하되어 있는, 근데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50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정상이 우리가 200 정도인데 뭐 대사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입원 치료해서 결과입니다. 한 달 35일 만에 결과입니다. 알부민 수치가 3.1에서 3.26으로 총 콜레스테롤이 312에서 280으로 마이크로 알부민이 이게 바뀌었네. 바뀌었습니다. 4,931에서 136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 급하게 막 적느라. 비유엔 크레아티닌도 이것도 바뀌었네. 이것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대로 관리만 하면 보름 만에, 한 달 만에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대충 사례는 지금까지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치료해본 경험으로는 자가 면역 질환이 제일 어렵습니다. 암보다 더 어렵더라. 왜냐하면 이게 그 한 보름, 한 달 정도 하면 많이들 호전이 되는데, 이게 또 재발을 잘하고 또 이렇게 굴곡을 많이 타면서 악화가 잘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저희 3명 중에 2명이 중도 포기. 3명 중에 금방 뭐 좋은 사례들만 제가 주로 추려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두 달 만에 또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도 그동안 꽤 계셨습니다. 최근에도 한 분 2달 입원했다가 류마티스 몇 년 동안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먹고 있다가 중단하면, 약을 중단하면 또 악화되거든요. 근데 이게 2달 사이에 해독이 빨리 되고 면역이 잘 올라가는 분은 이게 이제 이 고비를 넘겨서 호전이 쫙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은, 면역억제제 오래 드신 분들은 이 2달 동안 우리가 이렇게 면역 정강요법이나 이렇게 하는 건 다 똑같이 해요. 다 똑같이 하는데 면역이 전혀 올라가지 않아요. 이제 그런 분은 딱 2달 뒤에 저희가 면역검사 앞에 하는 거 보여드렸죠? 올라가지가 않아요. 저희가 평균이 한 20% 오르거든요. 근데 이게 호전이 안 되는 분은 1%도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이 올라가고 이게 뭐 호르몬 밸런스도 맞추고 이렇게 해야 호전이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금방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보통 6개월 정도 잡는데, 이제 그 치료 과정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류푸스 이런 분들은 통증이 너무 극심하니까 또 스테로이드를 또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약을 제대로 졸업하고 이렇게 고전 과정으로 잘 가는 분은 이렇게 3분의 1 정도, 30% 정도 불과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이제 뭐 통증이 심할 때는 염증이 심해지니까 당연히 통증이 심하니까 또 급한 불 끄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또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조금 쓰다가 또 줄여나가고, 이러면서 이런 과정을 또 지난하게 또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인내가 또 필요해요. 오늘 제 강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